저주의 서책, 죽은 임금이 남긴 글의 비극. 여러분은 책 한 권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읽는 순간 글자 속에서 저주가 깨어나고 책장을 덮기 전에 혼이 끌려간다는 전설 말입니다. 1546년 젊은 임금이 세상을 떠난 뒤 조정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왕의 죽음은 갑작스러웠고 원인조차 명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궁궐에서는 더 기묘한 사건이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대신들이 하나둘씩 알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그들의 손에는 늘 같은 물건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오래된 서책 한 권. 잉크가 발에 누렇게 변한 종이 위에는 사람의 눈길을 잡아끄는 낯선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글자를 바라본 순간부터 그들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피곤에 지쳐 쓰러지고 밤에는 알 수 없는 환영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며칠도 지나지 않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책을 저주의 서책, 금단의 문서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임금과 함께 뛰놀던 벗이자 지금은 벼슬아치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이 죽음들이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반드시 그 책에 얽힌 원혼의 짓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 저주의 서책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죽은 자의 글이 산자를 어떻게 끌어내리는지, 그리고 진실을 쫓은 벗의 발걸음이 어떤 결말로 이어졌는지, 이제 오래된 전설의 장막을 함께 들춰보시지요. 젊은 임금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궁궐 안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대신들은 권력을 나누기 위해 다투었고 후궁과 내관들은 속삭이며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 것은 연이어 일어난 기묘한 죽음이었습니다. 처음 희생자는 이조의 관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야심이 크고 권세를 탐하던 자였습니다. 어느 날 서고에서 낯선 서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표지는 오래된 비단으로 쌓여 있었고 제목조차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호기심에 그 책을 펼쳤습니다. 순간 붉은빛 잉크가 번지듯 글자가 일렁였고 귀에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밤마다 땀에 젖어 깨어났습니다. 누가 날 부른다, 임금의 목소리 같다, 그는 괴로워하다. 결국 며칠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시신 곁에는 서책이 놓여 있었고 마지막으로 펼쳐진 장에는 검붉은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희생자가 이어졌습니다. 그들 모두 같은 서책을 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은 자들의 얼굴은 고통에 일그러져 있었고 손끝은 종이 조각을 움켜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궁궐에는 서서히 소문이 돌았습니다. 죽은 임금이 남긴 글이다. 그 글을 읽은 자는 모두 저주의 대상이 된다. 왕위와 권력을 탐한 자들에게 내린 벌이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서책을 멀리했지만 동시에 그 책이 지닌 비밀을 알고자 하는 욕망도 커져갔습니다. 바로 그때 임금과 어린 시절부터 벗으로 지냈던 관리 한 명이 나섰습니다. 그는 중마고우였던 임금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을 때부터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책이 원인이란 소문을 들었을 때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벗의 죽음 또한 이 서책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리라. 그는 밤마다 서고를 뒤지며 서책의 흔적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서책은 마치 스스로 모습을 감추듯 잡히려 할 때마다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는 희생자들의 집무실에서 공통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벽에는 붉은 글씨로 같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살아서는 가지 못한 길, 죽어서라도 끝내리라. 그 문장은 누구의 필체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젊은 임금이 살아있을 적 남겼던 글과 흡사했습니다. 그는 점점 확신했습니다. 저주의 서책은 임금이 남긴 미완의 글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글에 깃든 한이 지금도 살아있는 자들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 사실을 입 밖에 내는 순간 그 자신 역시 죽음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 두려움이 마음속을 짓눌렀습니다. 궁궐은 점점 더 음울해졌습니다. 낮에는 대신들의 고성이 오갔고 밤에는 복도마다 등불이 꺼진 채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 정막을 뚫는 것은 언제나 같은 소리였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듯한 바스락거림, 그리고 누군가 낮게 읊조리는 목소리. 벗이었던 관리 사연은 서책의 행방을 추적하며 몸과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몰래 서고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래된 서책을 보관하는 창고, 그곳에서 기묘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등잔불 아래 한 내관이 홀린 듯 서책을 읽고 있던 겁니다. 그의 눈은 뒤집혀 있었고 입술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사현이 다가가 책을 빼앗으려는 순간 내관은 괴성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몸은 굳어갔고 손은 여전히 책장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을 억지로 펴자 글자가 번져나와 사현의 팔을 휘감았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살을 파고들며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책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다. 피와 혼이 깃든 저주다. 그날 이후 사연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어린 시절의 임금이 나타났습니다. 그 미소는 예전 그대로였지만 눈빛은 어둡고 깊었습니다. 임금은 서서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나의 글을 이어 써다오. 내가 못다 이룬 것을 너라도 완성해야 하지 않겠느냐. 사연은 식은땀에 젖어 깨어났습니다. 그러나 눈을 뜬 순간에도 책상 위에는 서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분명 꿈에서만 본 것이어야 했는데 그것은 현실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의문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정녕 임금의 혼이 남아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서책이 혼령을 불러들이는 그릇인 것인가? 궁궐 안에서는 죽음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병조 판서가 회의 중 갑자기 목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그의 손에도 품에도 서책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언제 그 책을 손에 넣었는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서책이 스스로 움직이며 주인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사연은 결심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벗의 죽음을 밝히고 이 서책의 저주를 끊어야 한다고. 그러나 동시에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이 길을 걷는 순간 죽음은 이미 운명처럼 정해졌다는 것을. 그는 서책을 끌어안고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은 책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다룰 것이 아니네. 죽은 자가 미련을 글로 남긴 것이다. 글자는 이미 혼령이 되었고 그 혼은 읽는 자의 목숨을 먹는다. 사연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주를 끊는 길은 없는가? 무당은 한참을 망설이다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 책을 불태우면 된다. 그러나 불길에 사라지는 것은 글자가 아니라 글을 남긴 혼령이다. 그 혼령이 누구인지는 너도 알고 있겠지. 그를 영영 보내야 하는데 너는 감당할 수 있겠느냐?
차현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이 책이 임금의 혼을 담고 있다면 불태운다는 것은 곧 벗을 2번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수많은 생명이 더 쓰러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서책을 펼쳐 마지막 글귀를 읽었습니다.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벗이여, 내 죽음을 밝혀다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나와 함께하리라. 차현은 눈을 감고 결심했습니다. 벗이여, 내 뜻을 따를 수는 없지만 내 혼을 이곳에 묶어둘 수도 없다. 내가 너를 떠나보내겠다. 차현은 떨리는 손으로 서책을 들고 산속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예전 임금과 함께 놀던 추억이 서린 곳이었고 동시에 무당이 일러준 제례를 치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바람은 거세게 불어왔고 달빛은 구름에 가려 검게 가라앉았습니다. 차현은 장작을 쌓고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윽고 서책을 불길 위에 올려놓자 기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책장이 스스로 펼쳐지며 바람도 없는데 빠르게 넘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검붉은 글씨가 하나하나 빛을 발하며 연기로 피어오르더니 그 연기가 사람의 형체로 엉겨붙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젊은 임금의 모습이었습니다. 차현 어찌하여 나를 불태우려 하는가? 낯익은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애절했지만 동시에 칼날처럼 서늘했습니다. 차현은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벗이여, 그대가 남긴 글이 너무 많은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나는 그들을 더 이상 잃을 수 없다. 그러자 임금의 형체는 비웃듯 피식 웃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배신한 자들이다. 나의 죽음을 두고도 권력에만 눈이 먼 자들, 그들이 목숨을 잃은 것은 응당한 대가다. 벗이여, 너만은 알지 않느냐? 나는 억울하게 쓰러졌다. 내 글은 단지 진실을 밝히려는 외침일 뿐이다. 차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임금이 죽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의문투성이의 병세, 그리고 갑작스러운 죽음. 진실이 가려지고 권세가 바뀌는 그 순간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력감이 지금까지 그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벗이여, 내 한을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하지만 그 글을 읽은 이들이 죄 없는 자까지 끌고 갔다. 내 목소리는 더 이상 진실이 아니다. 저주가 되어 모두를 삼키고 있다. 임금의 홀령은 차가운 눈빛으로 사현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니 너도 나를 버리겠다는 것이냐? 차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대를 2번 죽이는 죄인이 되겠다. 하지만 그것만이 이 땅에 남은 자들을 살리는 길이다. 그 순간 불길이 치솟으며 서책이 타들어갔습니다. 글자들이 비명처럼 흩날렸고 임금의 홀령은 울부짖었습니다. 차현, 너마저. 그러나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거세게 타올라 사현을 삼킬 듯 둘러쌌습니다. 그의 옷자락이 불에 닿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 손으로 서책을 불 속에 깊이 밀어넣으며 외쳤습니다. 이제 그만 떠나가라. 산 자와 죽은 자의 길은 달라야 한다. 마침내 책은 재로 변했고 불길도 서서히 사그라들었습니다. 남은 것은 검은 잿더미와 그 위에 쓰러진 사현뿐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 사이로 어린 시절 임금이 웃으며 뛰놀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원망이 아니라 해방된 듯 평온했습니다. 차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벗을 떠나보내는구나. 그러나 그 순간
잿더미 속에서 작은 불씨가 다시 일렁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제 속에서 한 장의 종이로 형체를 드러냈습니다. 바람에 나부끼던 그 종이에는 단 한 줄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 사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종이는 곧 바람에 흩날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저주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만 잠시 잠들었을 뿐 언젠가 다시 깨어날 것임을. 그날 이후 궁궐은 겉으로는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연이어 일어나던 기묘한 죽음도 멎었고 대신들은 다시 정사를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현의 눈에는 그 평온이 껍데기일 뿐이라는 사실이 뚜렷이 보였습니다. 저 책은 불에 사라졌으나 마지막에 남은 한 장의 글귀.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벗의 혼령은 비록 떠나갔을지라도 그 글에 깃든 기운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현은 이후 조정에서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제 속의 권세를 좇는 대신들 틈에서 더는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없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는 산속 작은 암자의 몸을 의탁하며 매일같이 향을 피웠습니다. 향 연기 속에서 그는 어린 시절 함께 웃던 벗의 얼굴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벗이여, 나는 끝내 너를 2번 죽인 죄인이 되었구나. 그러나 내가 원하던 진실은 언젠가 후세에 밝혀질 것이다. 그의 머리는 세월과 함께 휘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한밤중 바람이 불 때면 여전히 등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등을 돌려 어둠을 노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끝까지 이 기억을 간직하리라. 다시는 저주가 깨어나지 않도록. 세월이 흐르며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설처럼 퍼졌습니다. 궁궐 깊은 곳에는 죽은 임금이 남긴 글이 있었다. 그 글을 본 자는 모두 죽음을 맞았다.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밤중에 글을 함부로 읽지 말아라. 그 속에 무엇이 깃들어 있는지 알 수 없으니라. 이처럼 저주의 서책은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닌 탐욕과 비밀이 불러온 저주의 경고로 남게 되었습니다. 밤의 어둠을 밝혀주는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잠 못 드는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위안이 되었기를 바라며 밤은 점점 깊어가고 다음 이야기는 더욱 서늘한 전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다음 전설도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